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RI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민과 필드 호모지나이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되는 선행학습이고요. 꼭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RI에서는 메인 마그넷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메인 마그넷은 MRI에서 필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환자가 들어가는 저 부위를 우리는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T에서의 겐트리와는 좀 구별이 되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MRI에서는요, 이 보호가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균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 내에 메인 마그네틱 필드가 인호모지니어스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 얼룩덜룩한 양상이 영상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제로의 인호모지나이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비제로를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비제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 영상이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비제로 캘리브레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제로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패시브 스위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MR 설치를 할 때 이 매그넷 주변에다가 철들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비제로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드는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패시브 스위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액티브 스위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MRI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이 파동과 정확하게 반대의 모양을 띠는 파동을 쉼 코일이라는 놈이 만들어가지고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그널을 없애버리는 이런 스위밍 방법을 우리가 액티브 스위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시고 계시죠? 저도 쓰고 있는데요.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이즈가 있으면 그것과 반대되는 안티 노이즈를 만들어서 없애는 방법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MRI에서는 필드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비제로 캘리브레이션은 패시브 스위밍과 액티브 스위밍 두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MRI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 패시브 스위밍과 액티브 스위밍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스위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있죠. 그 각각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한 성질들이 바로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필드를 만들더라도 환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비제로가 깨져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스위밍 코일은 환자가 MRI에 쭉 들어갔을 때 필드가 찌그러지는 걸 이제 찾아서 물 신호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위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MRI에서 스캔을 하기 전에 뭔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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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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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바로 물 시그널을 찾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요도 스위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스위밍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시그널을 찾고 이 물 시그널에다가 RF를 빵 때려줘야 정상적이고 가장 큰 시그널을 받으면서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서프레션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패스 서프레션 할 때 패스를 어떻게 죽이느냐, 먼저 물을 찾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물로부터 케미컬 쉬프트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가 팻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팻에다가 팻 셀렉티브 RF 펄스를 빵 때려서 이제 팻을 죽여버리는 게 바로 MR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팻 서프레션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액티브 스위밍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보호 안에 들어갔을 때 스위밍, 즉 물을 찾는 걸 잘 못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첫째 떨어지고요. 둘째, 워터를 잘 찾아야 팻을 찾을 수 있는데 팻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팻을 잘 죽일 수도 없습니다. 즉 팻 서프레션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위밍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과거 1.5T에 보면 패시브 쉬밍이 있는데 액티브 쉬밍이 없는 장비들이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하이엔드급 MRI 장비들에는 패시브 쉬밍과 액티브 쉬밍이 다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오도 쉬밍과 펄스드 오도 쉬밍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상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0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드는 방법은 패시브 쉬밍, 액티브 쉬밍이 있다. 특히 액티브 쉬밍은 쉼 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서 환자가 들어갔을 때 찌그러지는 B0 필드까지 보정을 해줘서 물시근을 잘 찾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R 보호환의 자장이 얼마나 균질한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DSV라는 게 있습니다. DSV는 Diameter Spherical Volume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의 다이아메타를 다 다르게 해줬을 때 왼쪽 제일 끝과 오른쪽 제일 끝의 필드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걸 우리가 DSV 측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RI 안에 지름이 10cm, 20cm, 30cm, 40cm, 50cm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필드를 측정을 하고 그걸 라모 프리퀀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테슬라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리서치용 3T는 훨씬 더 작고요. 5T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도로 작은 값을 보이죠. 그래서 MRI 장비를 사실 때 전부 3테슬라긴 한데 어떤 장비가 더 균질하고 어떤 장비가 더 호모지니어스한 영상을 얻어내는지는 장비의 스펙, 규격표를 보시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